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5장, 그죠? 합성과 종합 예제를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개념 중에서 이제 다 배웠어요. 그죠? 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뭡니까? 다형성, 그리고 합성, 뭐, 이러한 등등의 방법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지난 종합 미션에서 클래스 단위 코딩을 해봤고요. 여러 개의 또 코딩을 클래스를 여러 개의 이제 우리 롤링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2개 정도 만들어서 서로 다른 효과를 내게끔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 부분에 들어가서요. 실무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바 메뉴가 뭔지 아시죠? 바 메뉴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리가 무엇을 만들 건가? 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익혀 나가고. 아주 많이 쓰거든요. 바 메뉴는 솔직히 말해서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잠깐만요. 보자.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실행 화면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행 화면이 이제 여기에 뜨죠. 자, 뜨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메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호버 상태죠. 그죠? 호버 상태. 제가 클릭 안 했어요. 클릭 안 했는데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일로 옮기니까 밑에 있는 바가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클릭을 하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죠? 얘는 다시 선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서브 메뉴가 쭉 나오게끔 우리가 또 만들어서 얘기도 그런 내용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 메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바 메뉴. 그죠? 이런데 메뉴 바 이런 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여기 코딩형이 누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코딩형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싶어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여튼 각설하고요. 저도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한번 만들어서 제 강의들을 이제 다시 재촬영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올리고 싶은데요. 아우, 이게 일도 해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 서버 만들어서 이렇게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저만의 강의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올리고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코딩형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이거 듣고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제가 뭐 물론 학생들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약 1500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독, 알람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한테는 그냥 들어보시고 괜찮아요 뭐 보시는 거고요. 알겠죠? 자,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생긴 게 바로 바 메뉴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이걸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할 수도 있지만 보기보다 이게 여러 가지 구형 코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벤트도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예, 닫을게요.
자, 이렇게 바 메뉴 이제 실무에서 쓰는 것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약 한 4장에 걸쳐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요. 요 바 메뉴는 그냥 26장에 끝나고요. 27장, 28장, 29장까지 우리가 해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하고 jQuery를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지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개발팀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현업에서 순수히 제가 겪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회사에서 개발하는 회사, 즉 예를 들어서 솔루션 회사다. 아니면 뭐 어떤 데에서 이제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에서 이제 영업팀이 있어요. 영업팀이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개발 회사예요. 개발 회사. 그죠? 이렇게 개발 회사고, 그리고 뭐 B라는 회사도 있고 C라는 회사도 있고 D라는 회사도 이렇게 쭉쭉쭉쭉 회사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을 때 그러면 이제 영업팀에서 이제 뭡니까? 수주를 따러 가야 돼요. 즉 주문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발 잘하는데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팀에서 이 B라는 회사든 C라는 회사든 D라는 회사든 간에 여기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더더욱 좋겠죠.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발품 팔아야죠. 그래 가서 우리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하시면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업무 시간도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뭐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B, C, D, E, F 뭐 이런 등등의 회사에서 저거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수주를 딴단 말이죠. 영업팀에서. 그죠? 영업팀에서 수주를 따고, 네, 이게 갑자기 예, 요렇게 잘못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영업팀에서 수주를 받아오잖아요. 수주를 받아오면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클라이언츠의 니즈가 뭔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원하는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계속 현업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요. 그 해당 만약에 인사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회계팀도 있고, 생산팀도 있고, 또 뭐 영업팀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팀들이 있겠죠. 그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부서에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만의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죠? 업무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먼저 익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로그래머는 인사 프로세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담당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인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다 보면 한번 인사팀에 대한 걸 해보면요. 인사 프로세스를 이제 자기가 프로젝트로 해봤어요. 해보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또 할 때는 똑같거든요. 프로세스라는 게 약간 회사마다 좀 달라요. 약간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급 아니면 특별 뭐 이러한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능력치가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라면, 물론 뭐 제 나이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프리랜서 하셔도 되죠. 뭐 여튼 실력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짜는 이 AI들이 이제 다 하게 돼요.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튼 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수주를 따오면 분석부터 해야 돼요.
이 회사의 인사팀은 무엇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그 인사팀의 모듈을 만들 때 이제 개발 부서에서 개발 1팀, 개발 2팀 이렇게 있으면 개발 1팀은 인사 모듈 맡아. 개발 2팀은 뭐 생산 모듈 맡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분석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걸 코드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개입니까? 6개의 뭐예요?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들을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메뉴 아이템이 6개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라고 이제 우리가 메뉴 영역이라고도 하고 메뉴바라고도 하고요.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요렇게 지금 따라오는 빨간색 요거 있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바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이 장에서 26장이죠. 그죠? 진행할 내용은 오버 또는 선택한 메뉴를 따라다니는 바 이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바가 있는 1단 메뉴이다. 요거는 지금 1단이죠.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밑에 또 이제 서브가 붙으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단 메뉴이다. 프로젝트 공식 명칭은 1단 바 메뉴라고 하겠다. 여기서 1단의 의미는 서브 메뉴 없이 오직 이거는 이제 메인 메뉴격이죠. 그죠? 메인 메뉴만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이게 돼야 이 메인 메뉴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호버가 되면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등등이 돼야지 비로소 여기에다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서브 메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마우스 커서를 메뉴 아이템에서 이리저리 우리가 움직여 봤죠? 앞 초반에 그죠? 움직여 보면 호버, 오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호버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마우스 오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한 메뉴 아이템으로 메뉴가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이거는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선택이 됐지만 내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올리니까 이 바는 일로 왔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메뉴 아이템의 크기에 지금 어땠어요? 이 메뉴바가 아니라 이 바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는 단어가 제일 길으니까 바 메뉴의 길이가 지금 제일 길어요. 그죠? 위드스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위드스가 이렇게 작아지더라 이 말이죠.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다시 리와인드 하셔서 그거 제가 소개하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요렇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바뀝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에 요게 이제 메뉴 아이템이라고 했죠. 요런 것들이. 메뉴 아이템의 크기에 맞게 바의 크기도 부드럽게 변경되는 거 애니메이트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죠?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 특정 메뉴 아이템을 클릭한 후 메뉴 영역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마우스 커서를 메뉴 영역 밖으로 이동을 하면 메뉴바가 선택한 메뉴 아이템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기 선택은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크기가 요게 딱 맞게끔. 그런데 내가 이쪽에 또 이제 마우스 빠져나가려고 그죠? 마우스 빠져나가려고 이제 쑥 밑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 마우스 위치를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 얘는 선택 호버가 되면 아까 전에 오버가 됐을 때는 회색으로 보였었어요. 얘도 따라왔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메뉴 영역에서 아예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 얘는 이제 다시 원복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에 있던 거는 다시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마우스 커서를 메뉴 영역 밖으로 이동을 하면 메뉴바가 선택한 메뉴 아이템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바 메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도, 같은 팀끼리 용어를 정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바라고 하자.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블락이라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자. 그래서 블락으로 정하자. 뭐 이런 형태로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뭡니까? 용어를 이제 만들어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틀려지면 뭐 상관이 없지만요. 자, 여튼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바 메뉴 및 바, 그리고 메뉴 영역, 그리고 메뉴 아이템이 있어요. 메뉴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죠? 5개, 6개가 되겠네요. 그죠? 메뉴 아이템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리고 바는 요거죠. 요거. 그죠? 요렇게 된 거. 빨간색. 얘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 커서를 일로 옮겼다. 그럼 얘는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가 달라지죠. 메뉴 아이템의 위드스만큼. 그래서 바는 오버 메뉴 아이템과 선택 메뉴 아이템에 따라서 크기와 위치가 움직이는 요소이다.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요거 파란색 영역 있죠. 요게 우리가 메뉴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바 메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고, 그죠? 바 메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때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메뉴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메뉴 영역.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메뉴 아이템 빨간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택되었고, 그죠?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바라는 게 붙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 메뉴라고도 하고, 아니면 메뉴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 메뉴, 바, 그리고 메뉴 영역, 그리고 메뉴 아이템에 대한 용어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정리할 때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아웃 스타일,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아웃 스타일이 있고, 오버 스타일이 있고, 선택 스타일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 스타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메뉴 영역, 바 메뉴, 이 메뉴 영역에서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메뉴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여기에 선택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오버 상태도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않죠. 맞죠?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메뉴 영역 밖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웃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태. 그래서 아웃 스타일 상태는 메뉴 아이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바로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이벤트가 터지는지 뭐 이벤트가 터지지 않든지 간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바로 아웃 스타일입니다. 자, 따라 하시면 돼요. 아웃 스타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아웃 스타일입니다. 아무런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어가지고 메뉴 영역 밖에 있어서 아무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 상태를 아웃 스타일이라고 저는 앞으로 칭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버 스타일이 있어요. 오버 스타일은 자, 내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올렸을 때 오버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거 아직 제가 클릭을 안 했어요.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를 여기에 올렸을 때 이렇게 바가, 빨간색 바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 이때를 우리는 오버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칭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버 스타일을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오버한 상태를 말하며 위 그림과 같이 메뉴 아이템을 자, 회색으로 위에는 이렇게 흰색인데 백그라운드가 그죠? 얘는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레이색으로 바뀌면서 밑에 바가 이렇게 따라왔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오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 스타일이 있죠. 선택 스타일은 내가 여기에 올려놓고,
그죠?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여기다가 딸깍 클릭을 한 거예요. 클릭을 하니까 회색이 노란색, 옐로우로 바뀌어버렸다. 그죠? 맞나요? 그죠? 이게 이제 선택된 상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 스타일이라고 칭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선택 스타일은 메뉴 아이템이 선택된 상태를 말하며 위 그림과 같이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할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건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볼게요. 예. 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오버 메뉴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어요. 뭐 이미 앞에서 했는 거니까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메뉴 아이템이 붙었어요. 이게 지금 메뉴 아이템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죠?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오버라고는 용어가 앞에 붙었죠. 맞습니까? 오버라는 메뉴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버 메뉴 아이템은 오버 스타일이 적용된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오버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칭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됐다, 클릭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클릭이 됐을 때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선택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버 메뉴 아이템입니다, 선택 메뉴 아이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 용어를 알아들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 메뉴 아이템, 선택 메뉴 아이템은 클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출력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요. 출력 효과라는 게 뭐냐면 출력이 뭐예요? 프린팅이다. 그죠? 그리고 효과는 이펙트다. 그죠? 그래서 프린팅 이펙트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정의를 내려보면 사용자의 반응, 그리고 또는 특정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그죠?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보여줄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출력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셨다시피 바 메뉴에서는 구현할 출력 효과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오버 효과와 선택 효과였어요. 오버 효과는 말씀드린 바대로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바가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 이게 여기로 따라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미 선택된 게 하나 있어요. 기존에. 이따 여기에 마우스가 여기에 있다가 일로 내가 마우스를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된 상태라고, 기존 오버 메뉴 아이템,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일로 옮기니까 얘가 바가 따라오면서 얘는 마우스 오버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회색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신규 오버 메뉴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기존 오버 메뉴 아이템, 아니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기존,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존 신규 오버 메뉴와, 그렇죠. 맞나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이거,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거는 기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내가 이미 클릭을 한 상태예요. 클릭을 한 상태고, 근데 여기에 클릭된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를 일로 옮겼을 때, 그죠? 이때는 여기는 클릭을 안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바로 신규 오버 메뉴 아이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바도 같이 따라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을 때는 바가
바가 빨간색 바가 요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로 옮겨오면서 메뉴 아이템의 위드스, 그죠? 위드스하고 크기가 똑같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근데 여기 왔는데 이 크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공간 비겠다. 그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맞추어 줘야 된다 이거죠. 맞나요? 코드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뭐 jQuery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규 오버 메뉴 아이템의 위치 그리고 크기와 동일하게 바의 위치 크기가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변경이 되어줘야 사용자한테 거부감이 없이 좀 부드럽게 변경 그죠? 자 스무스하게 그죠? 변경이 되어줘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타낼 때도 사용자들이 거부감이 없고 뭐 그래도 프로그램 뭐 괜찮네 뭐 그 정도 수준 아주 큰 칭찬은 못 듣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출력 효과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용자의 반응 또는 특정 기능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출력 효과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출력 효과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에서는 이 오버 효과하고 선택 효과밖에 없죠. 이거는 선택 효과고 이거는 오버 효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요까지만 일단 이번 강의는 요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동작 효과에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한 7가지의 형태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한번 7가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거는 자, 선택 메뉴 아이템 그리고 오버 메뉴 아이템 그리고 뭡니까? 아웃 스타일 아무것도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죠? 그리고 오버 스타일 요렇게 된 상태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그리고 선택은 클릭한 상태 그죠?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뭡니까? 바 메뉴 영역 그리고 메뉴 아이템에 대한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메뉴 아이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거는 빨간색은 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선택이 된 선택 메뉴 아이템이다. 그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둘러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 메뉴라고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국말로 그냥 우리가 메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화면에 보여질 때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분석하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만들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용어 정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놔야 이것을 제가 나중에 코드로 작성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버 메뉴 아이템입니다. 뭐 선택 메뉴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여튼 요까지 하고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요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 또 한 번 더 보고 요거 그죠? 7가지의 경우 그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이론을 할지 아니면 실기를 할지 실습을 할지 결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